자, 이제 우리가 볼 건 1과 에너지 파트 딱 어떤 거야? 중학교에 했던 거 내용에서 추가로 좀 들어갑니다. 중학교에 했던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했죠? 근데 딱 보면 뭐 있어? 첫 번째 1을 보면 1 과학에서 말하는 1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주고 이거는 뭐야?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뭐 했다? 이동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W는 뭐 곱하기 뭐? F 곱하기 X라고 얘기를 해. 맞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만 물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힘을 이렇게 줄 거야. 그럼 물체는 어디로 가? 위로 가? 앞으로 가? 대각선으로 가? 앞으로 가겠지 뭐. 물체를 딱 내가 줄을 매달고 가면 어떻게 돼? 앞으로 끌고 가겠지 뭐. 대각선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준 힘은 F지만 실제로 물체가 힘을 받아서 한 일은 그만큼이 안 돼. 왜냐면 얘는 힘을 어떻게 할까? 나눌 거야. 자 봐봐. 첫 번째 힘이 요거 하나 F1 F2라고 합시다. 그럼 힘을 합성할 수가 있어 없어? 합성할 수 있겠지. 두 개 합력이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면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서 두 힘의 합을 구할 수 있지. 합력이라고. 그럼 합력은 어떻게 돼? 얘하고 얘를 구한 요 힘이 뭐야? 합력이야 라고 보는 거야. 이걸 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합력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힘을 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눌 수도 있어. 거꾸로 힘이 이렇게 있대. 힘이. 그럼 어떻게 할까? 평행사변형법으로 그대로 똑같이 구할 거야. 그럼 요걸 세타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봐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져? F분의 요걸 X축이니까 Fx 이걸 Fy라고 합시다. 그럼 Fx죠. 그럼 Fx는 어떻게 됩니까? F 코사인 세타예요 라고 해. 그래서 이 Fx를 힘 F의 X분력 나눈 힘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했어?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눌 수도 있다고. 이걸 보고 분력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돼? 그래서 분력은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당연히 FY는 어떻게 돼? FY는 여기다 써야 되나? F 사인 세타라고 해. 근데 F 사인 세타는 우리가 쓸 일은 없어. 솔직히 이것도 쓸 일은 없어. 그러니까 딱 뭐만 생각하면 돼? 힘은 합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도 있다.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 즉 합력도 가능하고 분력도 가능합니다 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좀 책에 좀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 1의 크기라고 해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할 때는 W는 F 곱하기 S라고 돼 있지. 근데 밑에 보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가지 않을 때 F 곱하기 S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되는데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셔야 돼요. 좀 잘못 나서 코사인 세타 해야 됐어?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X축으로 물체가 움직여서 그래. 됐어? 근데 실제로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안 하는데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자. 질량 M짜리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물체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mg라는 힘이 존재하면, 중력이 존재하면 이 힘을 두 개, 요 힘과 내려가려는 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구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 지금은 필요 없어. 됐어?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파트에서 할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일과 에너지 정리라는 게 나올 거야. 일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일이
물체의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고 물체가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면 갖고 있던 에너지만큼이 1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공이 굴러갑니다. m자리가 v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에너지를 가져. 무슨 에너지를 가니? 움직였으니까 무슨 에너지를 가질까? 그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2분의 1 m 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고 내가 뒤에서 밀 거야. 밀었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얘기야? 내가 힘을 줬지. 힘을 주고 밀어갈 거잖아. 밀고 갔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내가 힘을 줘서 이동했으니까 1로 바뀌고 내가 한 1을 한 거지. 맞아? 그럼 내가 한 1 F 곱하기 S라고 하는 1이 더해져서 빨라져 안 빨라져? 뒤에서 밀었으니까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지겠지. 됐어?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증가된 건 얼마 증가되냐 봐봐. f 곱하기 s가 어떻게 돼?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빼기 요거지.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요 차이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요 차이가 내가 한 일의 양이야.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나중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겠지. 얼마 증가된가? 내가 한 일만큼 증가되는 거야. 또 하나 갈 거야. 물체를 내가 바닥에서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높이 h만큼. 그럼 난 뭐 한 거야? 물체를 들어 올렸지. 다시 말하면 m이라고 하면 내가 힘을 얼마 줘야 돼? mg라는 만큼 줘야 되지. 중력만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mg h만큼 내가 일을 해야지. 중력만큼 주고 물체 올렸으니까. 근데 이 물체는 얼마큼? 요 높이에서 mgh라는 위치 에너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한 일이 뭐로 바뀌었다? 1로 바뀌었다. 그럼 얘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바닥에 퉁 부딪히면서 어떻게 했을까? 위치 에너지가 없어졌겠지. 대신 뭘로 바뀌는가? 1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1은 에너지는 1로 바뀝니다. 이게 1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거야.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내용들. 됐어? 두 번째 우리가 볼 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다 들어간 건 아니야.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중학교 때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여기 1은 있으면 됐고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됐어? 뭐라고 배웠어?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 불러. 더하기 누구야? 운동 에너지. 됐어? 근데 원래 여기서 모두 들어가냐면 이게 또 들어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들어. 거기 없어. 이따가 다 쓸 거야. 이따 다 쓸 거야. 근데 일단 여기서 어떻게 돼? 원래대로 적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는 안 배웠잖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안 배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 두 개만 했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뭐 있었어? 물체가 위에서 내려올 거야.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지지. 빨라졌다는 얘기 뭐가 커졌다? 운동 에너지가 커졌겠지. 근데 대신 높이가 높아져서 낮아졌어?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야? 위치 에너지 감소한 거네? 대신 밑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 거네? 그럼 다시 말하면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예요.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게 아니라 물체가 두 개가 섞여 있어.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잘 봐. 그냥 지금 그냥 듣는 거야. 아직 실제로 들어간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 많이 봤던 거지. 딱 놨어. 그럼 어떻게 돼? 물체가 이렇게 내려가겠네? 이렇게 가겠네? 됐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대로예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왜? 잘 봐봐. 얘가 밑으로 내려오지.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지죠. 빨라졌다는 얘기 운동 에너지 증가했을 거야. 근데 얘는 내려왔다는 얘기 높이가 낮아진 거지.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을 거 아니야. 그럼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을 건데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어. 누가 더 커? 똑같아? 한물체라면 그게 맞아. 한물체라면 A의, 그러니까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똑같아. 근데 우리는 그걸 할 게 아니거든. 물체가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지. 두 물체지. 자, 두 물체인데 내가 뭘 물어봤어?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돼요? 감소해요? 그대로야. 이걸 물어봤어. 누가 더 커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감소해요. 왜 감소해요? 내려가는 위치보다 B에서 운동에너지 상승이 적어서. 왜요? A 때문에. A 때문에 뭐? B 운동에너지가 에너지에 전되는 것보다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 자, 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근데 한 물체로 한 줄로 연결돼 있지. 그럼 생각합니다. 한 줄로 연결되면 한 물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A를 봐봐. A는 높이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근데 빨라졌어, 안 빨라졌어? 빨라지지. 빨라졌다는 얘기는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야, 감소야, 그대로야? A는 증가되겠지. 왜 증가해? 얘가 감소해서. 얘네들의 합이 같아야 돼요. 이제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가 섞이는 거야. 두 물체가 섞이는 경우도 어떻게 돼? 한 놈이 증가되면 한 놈 무조건 감소해야 돼요. 한 놈이 감소하면 한 놈이 증가돼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바뀌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봐봐. 여기서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대신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이 감소량이 얘네 둘로 바뀌는 거야. 저기서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운동 에너지에 비하면 무슨 빌까? 무슨 빌까? 무슨 빌까? 무슨 비야? 지금 또 얘기. 질량비. 왜 질량비는 우리가 한 줄로 연결됐을 때 속도가 같댔어, 다르다랬어? 2분의 1 mv 제곱이라며 운동 에너지는. 근데 V가 똑같대. V가 똑같다. 그럼 당연히 뭐야? 운동 에너지, 얘네들 운동 에너지비는 질량비하고 관련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봐봐. 얘의 속도가 V야. 그럼 얘의 속도 얼마야? V지, 무조건. 한 줄이니까. 그럼 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곱하기 v의 제곱. 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a 곱하기 v의 제곱이야. 됐어? 그럼 2분의 1 v 제곱 v 제곱. 결국엔 에너지비는 질량비다라는 얘기지. 저거 되게 잘 써먹는 팁 중에 하나. 운동 에너지비는 무슨 비? 질량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우리는. 이런 걸 이제 할 거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것까지 나와주면 정말 쉬워. 괜찮아. 할만해. 근데 빡치는 게 있어. 뭐가 빡치는 게? 요거 나왔을 때, 요거 나왔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나왔을 때. 짜증나 저거. 근데 보면 봐봐. 우리가 탄성력이란 거 배웠지. 탄성력. 탄성력이 뭐야? 탄성력이 뭐야?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보고 탄성력이라고 부르잖아.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가지. 그래서 F는 KX라고 했지. 맞지? 이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 K죠. 용수의 상수입니다.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용출 상수가 크다. 그러면 변형이 잘 안 된다. 힘을 많이 줘야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잘 안 늘어난다. 뭐 이런 경우지. 근데 봐봐. 내가 용수를 늘리면서 점점 뭐 했어? 힘을 썼어 안 썼어? 힘을 쓰고 변형시켰지. 그럼 내가 이 넓이가 뭘까? 넓이가 뭘까? 내가 용수철을 늘리면서 한 일이야. 이해돼? 내가 뭐 했다고? 용수철의 한 일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방금 이 넓이라고 불러. 넓이 어떻게 구해? 그럼 어떻게 돼? 맞아? 맞아? 근데 F 어떻게 본대? F는 KX지. 그 대입하면 얼마 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용수철이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 이것도 갈 거거든. 근데 어떻게 갈 거냐 보면 이따가 얘기할 거야.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거야. 근데 보면 아니다 이렇게 보자. 이게 원래 길이네. 됐어. 용수 이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물체를 하나 매달아놨어. X만큼 변형이 되겠지. 근데 이때 물체가 움직일까 정지할까? 움직일까요 정지할까? 지금 현재 가만히 냅뒀어. 그럼 정지하겠지. 그럼 뭐하고 어떤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까? 중력이 있겠네. 근데 용수에 뭐 있어? 탄성력이 있겠네. 이게 같은 거야. 됐어? 됐어?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줄에 물체를 매달고 있어. 중력하고 장력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대신 이거 용수철로 바뀌었잖아. 딱 그 차이밖에 없어. 용수철로 바뀌었으니까 용수철의 탄성력이나 중력이랑 같아요. 근데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당길 거야. 당겨서 이렇게 갔대. X만큼 또 늘렸어. 그럼 여기에서 놓으면 물체가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위로 올라서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지. 그럼 무슨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있지. 그럼 높이 올라가는 거지. 무슨 에너지가 있어? 위치 에너지 있지. 근데 탄성력이 어떻게 돼? 줄어버렸지. 근데 완전 다 줄은 게 아니라 탄성력이 아직 있겠지. 요 세 개가 섞이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게 좀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저기 2학년 때 내신 같은 경우를 보면 문제가 좀 나와도 좀 쉬운 게 나온다든지 나온 게 좀 나와도 쉬운 게 나온다. 내신에서 쉬운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오든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역학적 에너지 문제가 19번이나 20번 나와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운동량, 충격량 있었지. 그러니까 문제 좀 더러운 건 3점짜리 중에 상문제였잖아. 그게 18번, 17번 이런 데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기 문제 킬러들이 거기서 조금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지. 특히 얘가 좀 많이 몰려있어. 이제 설명할 거야. 분필 몰고. 분필 아씨 아깝다. 쓸까? 뺄까? 좀 쓰자. 잠깐만. 우리가 지금 볼 때 꼭 기억할 거는 이제 슬슬 생각할 건 저기서 몇 가지를 봐요. 핑크색으로 바꿔줄까? 핑크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는데. 봅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49페이지부터 봅시다. 49페이지부터. 자, 1. 처음부터 갑니다. 이제 천천히 갈게요. 자, 1.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1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의 크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할 때는 단순하게 힘 곱하기 S 이동 거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물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물체를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힘은 X 분력이라고 해요. X 분력. 그래서 Fx 곱하기 S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볼 건 Fx
이게 1인데 fx가 어떻게 늘었어? f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f s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 거의 문제가 나올 건 없어. 근데 저렇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보면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였다?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한 1의 양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힘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어찌됐든 간에 누구에서?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넓이가 뭘 뜻한다? 1의 양이 됐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1이 0인 경우가 나와있지. 1이 0인 경우는 자 일단 여기서 누구야? 1이 0인 경우는 첫 번째 F 곱하기 S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이게 0인 경우.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마찰이 없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지. 근데 얘가 0인 경우도 있어. 그럼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 뭐야? 내가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가 되는 거지. 근데 세 번째 F와 S가 서로 수직일 때.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내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거든. 근데 봐봐, 내가 물체에 힘을 줬지. 앞으로 갔대. 내가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을 안 한 거야. 왜 하는 거야? 난 힘을 위를 줬는데 위로 가진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인공위성 같은 경우 아니면 달이 지구 주위를 돌잖아.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항상 수직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밑에 보면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단위는 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뭐야? 1도 줄이란 단위를 쓰고요. 에너지도 줄이란 단위를 쓰죠. 그럼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 제가 얘고 얘가 얘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할 때 1과 에너지 정리를 했지. 1과 에너지 정리가 뭐였어? 1은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는 1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서로 똑같으니까 그래요. 서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1과 에너지 서로 바뀔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부터 봅시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얘기를 하죠. 내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자동차가 와서 나를 빡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와서 빵 부딪혔어. 그럼 나 어떻게 될까? 튕겨나가겠지. 튕겨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충격을 받고 뭐 다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건 뭐야? 다시 말하면 그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나를 밀고 가는 1로 바뀐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본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모두 있어? 2m분의 p 제곱이라는 거 있지. 이거는 지금 많이 안 써. 근데 언제 많이 쓰냐면 이거는 파동에서 뒤에 보면 뭐 있냐면 파동의 성질 말고 입자성이라는 거 있어. 물질 입자성. 거기서 써먹어 주로. 파장구 할 때. 주로 그때 많이 써먹을 거야. 지금은 뭐 그닥 많이 안 쓰는데 자 이거 봅니다. 2분의 mv 제곱이지. 맞아? 그럼 밑에다 m을 곱할 거고 위에다 m을 곱합니다. 그럼 뭐가 돼? mv는 p지. mv는 p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돼? mv의 제곱에 p 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한 일은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뭐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보면 뒤에서 물체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었대. M자리고 V하고 V0로 봅시다. V0로 가고 있대요. 근데 내가 뒤에서 밀고 왔대. S만큼 밀고 왔고 F라는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에
1을 해줬더니 빨라져 안 빨라져? 빨라지죠. 빨라졌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해서 m이 되고 v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1을 내가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일단 어떻게 돼? 2분의 1 m 곱하기 m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된다까지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1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됐어요. 위치 에너지로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 P 중력이라는 말을 써줘서 분리를 해줘요. 우리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배우지 않았을 때는 뭘 안 배웠지? 굳이 중력이라고 할 필요 없지. 근데 이제는 뭐야? 중력이라는 것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될 거야? 분리를 할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해? MGH예요 라고 하는 거죠. MGH.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MGH. 됐습니까? 간단하죠. 질량, 중력 가속도,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H는 기준점에서부터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H는 뭐라고? 기준점에서부터의 높이. 잘 봐. 얘들 같은 경우 H가 항상 그러니까 이 EP라고 하는 것, EP 중력은 항상 플러스 값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가 기준점이 여기라면 내가 어떻게 했어 지금? 내려갔지. 내려갔다는 얘기 뭐야?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해요. 역학적 에너지에서는요. 역학적 에너지에서는 항상 중요한 건 기준점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해요. 기준점이 중요해요. 기준점에서 어떻게 변하니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됐죠? 자, 밑에 가서 두 번째.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은 곳의 물체가 중력에 의해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크기를 MGH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근데 밑에 보시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크기는 기준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기준점보다 낮은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값을 갖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내가 한 일이 뭐로 바뀝니까?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것도 1과 에너지 정리예요. 내가 물체를 들어 올렸지. 그럼 난 뭐 한 거야? 물체를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한 일이 뭐로 바뀌었다? 물체가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 됐습니까? 혜청아 빨라? 쌤? 안 빨라? 이해됐어? 오케이, 그 정도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마지막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내가 용수철을 늘렸어. 그럼 일을 했다 했지? 그게 뭐로 바뀌었다? 용수철이 가지는 에너지. 봐봐. 내가 고무줄을 살짝 당겨서 놨어. 맞으면 별로 안 아프겠지. 근데 이만큼 당겨 딱 놓으면 앞에 소진이한테 내가 당겨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돼?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겠지. 그러면 내가 많이 당겼다는 게 변형을 많이 한 거지. 변형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내가 고무줄에 일을 많이 한 거지. 일을 많이 할수록 얘는 뭘 많이 가져? 에너지를 많이 가진 거잖아. 그럼 결국 내가 한 일이 누구의 에너지로? 고무줄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것도 똑같아. 1과 에너지 정리야. 내가 한 일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리면 탄성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KX. 이건 용수철 상수야 라고 하죠. 이건 변형된 길이가 될 건데 길이는 무슨 단위? 몇 미터 이런 단위죠. 용수철 상수는 뉴턴 퍼 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넓이가 뭐라고?
1이죠. 이게 뭐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내가 한 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요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서 뭐 볼 거냐? 저기서 어떻게 돼? 2분의 2p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만 그립니다. 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K. 기울기 k죠. Y축이 에너지고요. X축이 누구라고 볼까요? 변형된 길이라고 생각합시다. 됐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 이런 2차 곱셈이 나와야 돼요. 2분의 1 X제곱이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볼까? 2분의 1 KX제곱이죠. 즉 에너지는 누구야? X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2차 곱셈이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하나 더 갑니다. 보세요. 얼마일까요? 2분의 1 x일 때는 얼마일까요? 에너지가 몇 E? 몇 E? 몇 E? 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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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1이요. 4분의 1이요. 왜 4분의 1이야? 왜 슬기가 여기가 얼마랬어? 2분의 1 kx 제곱이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x의 제곱이에요. 그럼 결국에 얼마 됩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kx 제곱 나오죠. 이게 얼마랬어? 2라며. 그러니까 4분의 1 2가 된다고. 반이 줄어버리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제곱에 비례한다?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적을 거 적어주시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어떤 거 나오면 기본이 나오는 건 원래 길이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기준이 됐죠? 근데 이걸 내가 이렇게 늘렸대요. 됐죠? x만큼 늘렸대요. 그럼 딱 잡고 있을 때 나의 변형된 길이는 뭐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아직은? 내가 변형만 시켰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G가 조금 땡겨온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한 물체일 때 무조건 보존된다 그랬었죠.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서 얘하고 얘가 없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왜 얘가 없을까요? V가 빵이니까 없는 거고요. 얘가 없을 거예요. 왜 없을까요? H가 빵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높이 변화가 없다라는 뜻은 결국엔 누구냐? E, P 중력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럼 가운데 이게 다시 이제 났어. 너무 어떻게 다시 들어가지. 그럼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E, P 탄성하고 E, K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왜 없어요? 변형이 된 거 안 된 거야? 안 됐잖아, 저기서. 근데 어떻게 돼? 오면서 빨라져, 안 빨라져? 여기서 가장 최대 빨라져요. 여기가 가장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놈이 저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럼 얘가 누구로 변해요?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어디야? 이걸 A점이라고 생각하고 B점이라고 생각하면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고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예요. A점, B점이랑 똑같으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게 나올 거냐면 내가 여기서 놨을 때 속도가 얼만큼 될 거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거 어디까지 중간 정도 왔을 때 됐어요? 중간 정도 왔을 때 뭐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건데 이건 다시 얘기할 거 다시 알았지? 아직 얘기 끝난 거 아닙니다. 시작한 거 아닙니다. 됐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뭐라고? 이 그래프에서 변형된 길이의 제곱이 에너지의 비율이다. 그럼 만약에 에너지가 즉 변형된 길이가 반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4분의 1로 줄어. 그래서 요거만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제 누구냐? 이제 90페이지까지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아니, 90페이지, 50페이지 설명드린 것 같고요. 51페이지 갑니다. 51페이지 뭐예요? 51페이지 뭐라 했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있죠? 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하나 처음부터 갑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였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처음부터 봅시다. 한 물체만 갑시다. 한 물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와 누구의 합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다 더해진 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가 저기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안 하죠. 용수 처리 없어요. 물체가 변형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 저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물체를 내가 여기서 물체를 위에서 내려올 거야. 자유낙하 시켰다고 봅시다. 그럼 내려옵니다. 즉 내려오는 동안 높이는 어떻게 돼? 증가 감소? 감소되죠. 됐어요? 그럼 감소됐다는 얘기 누가 감소했다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요만큼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라지 H고 이게 스몰 H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난 얼만큼 위치 에너지 감소했어요? mgh란 것에서 mg 스몰 h만큼으로 빠졌죠. 이만큼이 감소량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돼? 보존된다 안 된다? 보존된다.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자 씁시다. 에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요. 자, 이 K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없죠. 갖고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 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높이가 없으니까 기준점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존재하겠죠. 그럼 이 값은 뭐야? 얘네들의 차이. 다시 봅시다. 같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내려오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이거 같죠. 맞아요? 왜? 요놈하고 같다고 했잖아.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넘기면 없던 운동 에너지가 이거 어떻게 했어? 증가된 운동 에너지죠. 는 어떻게 돼? 이거죠. 그럼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소량이 뭐로 바뀌었다? 증가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뜻인 거죠. 됐어요? 만약에 밑에서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요거 차이가 얘가 된다는 얘기죠. 없던 애가 증가됐으니까. 됐어요? 자, 문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갑니다. 자, 슬기 맞춰야 돼. 57,927.45kg짜리 공을 됐어? 57,927.45kg짜리 공을 10m/s로 위로 던졌습니다. 몇 미터까지 올라갈까요? 단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하세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요? 빨리 계산하세요. 이거 왜 줬을까? 57,927.45kg 왜 줬을까?
쓸모없다는 얘기죠. 내가 무슨 변태 떠니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변태 떠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변태 짓은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서 뭘 가죠?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죠. 그럼 최고 높이에서는 어때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는 몇 미터까지 올라가냐는 최고 높이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야. 즉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가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 없는 거잖아. 얘를 걷다고. 그럼 얘 mgh라고 하는 게 2분의 1 m v 제곱이니까 mm 지워져요. 그래서 지금 쓴 겁니다. g가 얼마네? 12죠. h는 나도 모르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빵. h는 5m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이게 뭐라고? 물체가 한 물체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됐어요? 자, 한 물체일 때. 근데 한 물체일 때 역학적 에너지 조금만 변형시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걸로 갈 겁니다. 이제 보세요. 자, 지워도 되죠, 이거? 잠깐만. 선생님. 네. 방금 50m 아니에요? 5m 아니에요? 100 곱하기 2분의 1. 1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10 h는 2분의 1 10에 10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죠. 아 놀랬다. 또 산수 틀린 줄 알았고. 기다려 주세요. 내가 산수를 많이 틀리니까. 근데 찔려서 그랬다고.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다른 학원에 수업하는데 어떤 애가 정말 산수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안 됐죠? 자, 중요한 건. 자, 갑니다. 몇 미터라고 높이가? 몇 킬로로 할까요? 몇 킬로로 할까요? 5킬로? 나 몰라. 5킬로로 했어. 됐죠? 내가 이걸 1m를 빌렸다. 눌렀어. 봤어요. 가능할까? 아, 됐어요.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여기 올라와서 얘를 2m 눌러서 정지했대요. 됐어요?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용수철 A야. 이게 용수철 B야. 그럼 내가 이걸 쭉 밀었어. 1m를 놨대. 푹 올라와서 여기서 쿵 부딪혀 2m까지 가서 멈췄대. 됐어요? 그러면 KA 대 KB는 몇 대 몇일까요? 용수철 상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건 뭐 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예요? 이것밖에 없죠. 자, 이게 딱 갔으니까 여기가 기준점이야. 기준점이라는 얘기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이가 없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없죠. 얘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이만큼이야. 근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예요? 용수철이 달라졌으니까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높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된대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얘는 2분의 1 KA 곱하기 1의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두 번째 M G H 계산 얼마냐? 25죠? 플러스 얼마야? 2분의 1 KB 곱하기 누구의 제곱? 2의 제곱. 이게 4가 되겠네요. 됐어요? 이게 같다고요. 뭐 B는 지금 현재 내가 조건이 없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더 문제를 못 풀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서
요놈과 그 용수의 상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난 용수의 상수가 얼마라고 주어지면 얘가 1m를 변형시켰을 때 얘가 얼마까지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선 운동 에너지는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어요? 아직까지는 할 게 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것들은 이거 말고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물질가 내려옵니다.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찰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올라갑니다.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올라갔대요. 높이 차이가 이만큼이 된대요. 이게 뭐야? 마찰했던 이게 마찰에 의한 무슨 에너지로? 1로 바뀌는 거죠. 내가 한 1이 뭐로 바뀌었으니까? 에너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1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요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요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요 차이만큼이 얘의 2번 1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주로 종종 나와요. 문제가 나오면 19번 문제 이런 것들. 이거는 아직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됐습니까? 아직 다 한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갑니다. 됐어요? 다음 주에 요거 이어서 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연력학 들어갑니다. 연력학이 뭐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연력학이 더 훨씬 쉽습니다. 연력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지금까지 배운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2단원 있죠. 2단원가 뭐 있어? 전기장, 자기장 있지. 전기장, 자기장이 이거보다 훨씬 쉽고요. 파동 얘보다 훨씬 쉬워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진짜 어려운 거 딱 이거 일과 에너지 파트까지 뭐 나머지 건 어려운 게 진짜 없다고요. 지금 말은. 아니 그거는 아니죠. 숙제 잘하는 거 아니고 운동량, 충격량까지만 해주세요. 됐어요? 숙제 많이 안 해줘요. 내가 실기 때문에 많이 내야 돼.